자, LG화학이에요. LG화학과 에코프로와 LG화학 기준의 흐름에 과연 이들의 흐름이 2차 전지의 기준의 흐름에서만 형성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나마도 자체적인 기준에서의 안정성의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에 일단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병행하기보다는 LG화학 쪽에 무게감을 좀 더 두자라는 부분의 설정을 잡고 들여다보고 또 편입 설정을 잡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의 지분 매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예전부터 우리는 사실 LG엔솔의 이제 지분 매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 충분하게 편입 설정의 기준을 잡더라도 무리수는 없다. 2차 전지가 급격한 조정을 받을 때에도 LG화학만큼은 LG엔솔의 뭐 지분 가치의 재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LG그룹도 특히 이제 LG화학에서의 오래된 수건, LG엔솔을 일정 범위 현금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90년대 이후에 2차전지 사업을 하면서 들어갔던 자금에 대한 회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시도를 했었던 적이 있죠. 일단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몸집이 가벼워졌었고요. 하여간 결론은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현금화했다라는 부분, 주가 수익 스와프 부분의 계약인데 스와프 서로 이제 수익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스왑된 부분에 대해서, 교환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범위의 보증들을 서는 거죠. 수익은 우리가 가져오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2조 정도 계약 자금을 LG화학도 확보를 했습니다. 자기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인데, 주가가 움직이기 전으로 따진다면은 20조 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20조 원이 채 안 됐죠. 27만 원일 때 기준 잡으면 20조 원이 채 안 되는 시가총액에 2조가 들어온다. 10%의 현금이 들어온다. 그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던 거고, 에코프로도 8천억 원의 이제 현금,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일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어쨌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흥행에 성공했어요. 그 지분을 누가 받아가느냐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은 상태죠,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매각 부분에 대해서 흥행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긍정적인 평가 기준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름아름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그것이 2차 전지 기준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자회사의 지분 정리와 함께 일부의 지분이죠. 일부의 지분의 정리와 함께 실질적인 그 흐름의 수혜를 설정하는 LG화학과 에코프로의 변동이 더욱 확장이 됐고요. 더욱 확장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냐 아니냐의 그 해석이 분분해진 거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에코프로 이외에 종목군들의 변동률은 에코프로 13%, 특히 이제 LG화학이 10% 이상의 오늘 변동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멀티나 이런 쪽의 변동이 약했어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뗐습니다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코스모 이제 신소재 전일 이제 강세 부분이 AI 쪽의 강세 요인으로 인식이 잡히면서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개장초부터 이제 LG화학 에코프로의 슈팅에 동반적으로 연동되다 좀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데, 일단 엇갈리죠.
이걸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의 부분하고 해석이 엇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의 기준의 흐름하고는 사뭇 다르게 방금 말씀드린 LG화학과 에코프로의 또 다른 내용, 자회사 지분에 대한 일부 매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을 이미 이제 뭐 9월, 10월 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오픈됐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2차 전지 종목군 중에서는 빠르게 LG화학은 편입의 기준을 잡았고, LG화학 문자 사인도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차트는 제가 자릅니다. 그러니까 LG화학 문자, LG화학의 MTS 그렇게 해서 기본 PPT 그렇게 해서 이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실자증권 취득 결정이고 IR 기준에서 뭐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IR 부분이 분기별로 이제 뭐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기업들 중에서는 뭐 굉장한 저평가 상태다 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어차피 LG화학 기준에서는 LG화학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형주 중에서 저평가 상태로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LG화학의 디스카운트 부분, 그러니까 LG엔솔 지분 갖고 있는 걸로만 따졌을 때 80%를 갖고 있는데, LG엔솔에 81.81%를 갖고 있는데, LG엔솔의 지금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훌쩍 100조를 넘기네요.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70조 원 수준의 주가의 흐름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그때가 이제 35만 원 정도 할 때, 지금 거기서부터 뭐 무지하게 올라왔네요. 그죠? 매각 일부 지분에 대한 유동성이 확보가 되니까. 그래서 저점이 여기가 이제 35만 원이었는데 그때가 70조. 지금이 이제 100조입니다. 100조의 80%면 얼마예요? 80조죠. 80조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말씀드린 것처럼 27조가 안 된다. 그러면 굉장한 저평가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세로 분출되려면은 그만큼의 수급이 유입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LG화학의 수급은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3천 원을 넘기면 그 슈팅 범위를 또 따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어차피 유통 물량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종목에 다시 한번 재차 강력하게 좀 2차 전지의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릴 때도 체코 원전이 아닌 미국의 정부 정책의 기준과 그에 맞는 이제 수급 이런 부분을 설정을 해서 해석을 해드린 건데, 마찬가지로 LG화학의 기준에 현재 기준은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의 기준의 해석보다는 저평가 상태, 그러니까 LG화학의 기준입니다. 저평가 상태, 그리고 지분 매각에 따른 현금 확보, 유동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매우 여러 가지의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내용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기준은 이제 LG화학 부분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검색기에 오늘 뭐 알테오젠, 올릭스, LG화학 뭐 이렇게 떠 있는데 진입 후에 1.8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LG화학이 조금 일찍 떴어요. 이 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쪽을 누르면 보여지는데, 에코프로 때문에 뭐 재진입 신호가 있으니까 누를까요? 아예?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일찍 요 자락에서, 그죠? 요 자락에서 매수 신호 나왔어요. 그게 이제 37만 원, 36만 5천 원 이렇게 됩니다. 36만 5천 원의 기준을 잡게 되면은 최고점까지의 기준에 상승률 부분이 얼마요? 다시 볼게요. 지금 36만 5천 원이라고 한다면은 18,000원인가요? 18,000원이면은 LG화학 그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이
진입 이후에 한 뭐 5%대 이 정도 수익 범위를 확보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이탈됐다가 재진입한 이후에 수익률 범위가 돼요. 재진입 가격대 기준이 37만 원대 초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매매 기준을 잡아드린 가격대 라인이 36만 8천 원부터 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일단 강세가 연출되는 그 시점도 빠르게 따라붙어서 개장 초에 그죠? 첫 번째 문자 사인을 내서 쭉 가지고 온 그런 종목이 됩니다. 검색기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좀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진입 재진입 신호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그 진입 후의 수익률은 제가 캡처를 못했는데 진입 후의 수익률 범위가 여기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입하고 나서 정점까지 찍을 때 기준 그리고 뭐 재편입의 기준이 지금 계속 설정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무래도 높죠. 지금 얼마예요? 8만 원 정도 수준, 8만 원 초반에 편입이 돼서 88,500원이니까 얘도 시가총액이 작진 않잖아요. 지금 10조를 훌쩍 넘긴 12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의 수익률 범위가 10% 수준까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은 작지 않은 변동률의 기준이 되죠. 20% 장중에 20%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코스닥 쪽의 3위 종목인데 뭐 그만큼 굉장한 가벼움을 연출을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전체 2차 전지에 원래는 우리가 무게감 준 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를 본다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얘는 지주사고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흐름을 뒤엎고 에코프로가 강세를 띈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가 어찌됐든 간에 자사주가 아니라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면서의 유동성을 확보한 부분. 거기에 이제 LG화학이냐 에코프로냐 했을 때 에코프로가 좀 더 가벼우면 있습니다만 LG화학의 기준에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수급면에 있어서도. 에코프로는 사실 오늘 뭐 아주 큰 물량은 아닙니다. 1억 3,5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34만 주 보여지는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누적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누적 수급도 이제 뭐 일부 개선되어 있는 층이 있고 인식되고 있는 재료 요인의 무게감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벌써 10월 22일인데 10월 말까지 뭐 추가 오버슈팅이 아닌 좀 횡보 양상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LG화학의 기준도 주력주로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그것과는 조금 많이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템포 더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퓨처엠, LNF는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LG화학이나 에코프로가 상당한 탄력을 받는다.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 지속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서 움직임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료의 무게감이 어느 쪽에 형성되어 있느냐 그것을 좀 놓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LG화학하고 에코프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은 코스모 신소재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차 전지의 그것의 흐름에 연동돼서 대장주의 역할로 형성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제의 슈팅은 우리의 해석은 2차 전지가 아닌 AI 쪽을 묶어서 보는 오늘도 심리적인 부분은 2차 전지 일정 범위 연동이 돼서 6%까지 변동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게 전일 꼬리를 이제 감싸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오늘 2차 전지 개점 초의 강세에 연동되는 흐름이었는지는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미중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뉴스 도배되는 게 그거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미궁성의 흐름 그런 내용 때문에 4,000포인트 목전에서 뭐 못 움직이고 있다. 그 못 움직이는 게 결국은 시가총액 30%대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서의 눌림목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니라 뭐 정치적인 이슈 또 그런 분위기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AI 쪽의 전체적인 약세 부분에 연동돼 있는 흐름 정도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봇 관련주들이 슈팅이 나오다 좀 멈춰졌는데 로보티즈가 어찌됐건 프로그램에서 0.2%, 0.15 하여간에 2만 주 정도 1300만 주짜리 종목에 2만 주면 작진 않습니다. 매수의 흐름이 연출되면서 흐름이 되고 있고요. 녹화하는 사이에 LG화학 고점을 넘길 수도 있어요. 에코프로하고는 또 다른 또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대밀리고 눌리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그리고 어제 조선주의 슈팅이 셌고 또 오늘도 뭐 추가적인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도 있고 합니다만 일단은 우린 조선 쪽보다는 뭐 2차 전지의 해석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어쨌건 지금 LG화학과 에코프로는 별도의 해석을 하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38만 3천 원의 기준이 돼요. 지금 38만 3천 원의 공방이 형성돼 있는데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죠. 그래서 38만 3천 원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38만 3천 원의 매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같이 듣고 계셨기 때문에 이 자락에서 매수한다. 그리고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래는 27만 7천 원, 6천 원 거기서 이제 조금 늦은 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재편입의 기준, 추가 편입의 기준, 뭐 재편입이 아니라 추가 편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설정을 잡겠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얘를 지금 위치에서 이제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볼 거냐 하기에는 제한적이잖아요. 단순한 기술적이 아닌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라든가 거래 대금이 형성됐다라든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재평가 작업에 대한 해석. 야 이렇게까지 재평가였었어? 그 저평가였었어? 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엔솔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LG엔솔 그 지분 보시면 LG화학 지분이 81.81%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일부 뭐 매각 2조 정도 2% 정도 매각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80%의 비중을 LG화학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LG화학의 요 LG엔솔에 대한 지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형성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예전 2차 전지 때의 내용들을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왜 LG화학이 주가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LG화학은 뭐 아셔야 될 부분이죠. 사실 예전에 이제 같이 산정에 대해서 이제 22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상당한 탄력적인 주가 흐름도 연출이 돼 있었고 그래서 우리의 굉장한 주력주로서의 역할을 LG화학이 차지하고 있었죠. 주력주의 비중에서. 마지막 자락에는 뭐 그닥 좋은 추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평가 상태이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주가의 흐름은 그냥 뭐 지하실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는 내용, 또 2차 전지라는 거는 실질적인 배터리 3사의 기준이라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하여간에 뭐 2차 전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내용이 기니까 오늘은 일단은 짧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는 고점을 재돌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점 대비 살짝 눌려져 있고요. 고점 대비 한 7%나 밀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미끄러진 거죠. 20% 짚고 내려온 거니까. 그 20%가 대체 시장 거래인가요? 잠시만 볼게요. 왜냐하면 HTS를 통합적으로 보다 보니까
대체 시장의 가격까지 이렇게 형성돼서 그게 이제 좀 왜곡되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88,500원 찍고 4%죠. 왜 그러냐면은 대체 시장 기준의 20%까지로 감안을 한다면 6%, 7%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기술적인 전략하고는 또 약간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고점 대비 4%, 그리고 여기서 조금씩 이제 돌릴 때마다 재편입의 신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LG화학이 프로그램 매수의 확대와 함께 또 거래를 일부 수반하면서의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신뢰도는 매우 긍정적인 위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하고 이제 병행해서 보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계속 뭐 귀에 딱지가 앉으실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 자회사에 관련된 매각에 관련된 유동성의 확보에 관련된 뭐 그런 거기에 이제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2차 전지에 대한 해석도 뭐 어디선가는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2차 전지에 대한 해석도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에코프로 쪽에서 자료를 제가 좀 빼서 옮겨올 거예요. 기본 PPT 먼저 주세요. 나오는 대로 그쪽에 LG화학을 좀 옮겨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LG화학을 에코프로에 빗대어서 같이 움직임을 잡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장 큰 부분은 말씀드린 것 같은 매각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분 매각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올려드리면 유튜브에 있으니까 차분하게 다시 또 놓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뭐 유튜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로 오시면은 이렇게 오늘 또 오래간만에 한동안 괜찮다 했더니 오늘 또 이게 또 돼 있어요. 이게 뭐 다시 또 켜졌다 하기에는 말이 안 맞죠. 8개 좋아요 클릭이 있는데. 이 뭐 끄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거를. 그래서 오시면, 유튜브에 오시면, 여기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뭐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뭐 휴림 로봇, 에코프로. 4거래일 전에 에코프로에 대한 전략을 이미 이렇게 올려놔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뭐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기준, 설정 범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건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그 해석 범위가 완전히 다르죠. 2차 전지가 아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의 또 성공, 그 흥행, 그것에 대한 재해석,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쫙 바꿔드릴게요. 에코프로로. 지난주에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거래가 터져줘야 지속된다, 시세가. 12만 원을 목표주가에 근거해놨는데, 지금 뭐 벌써 오늘 시간에서는 99,000원까지 찍었잖아요. 91,000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번 상한가 가면 뭐 12만 원이겠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는 위치가 되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메인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이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제 여기서 LG화학으로 좀 빼갈 건 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아예 바꿔서 한번 넣어볼까요? LG화학 쪽으로. 그렇죠, 뭐. LG화학. 24년 2월 이후에 거의 뭐 쳐다보지 않았던, 최근에 매수자인의 과거 예전 그 오래되신 회원님들은 이게 지금 맞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장 최근에 매수자인이 언제 나왔으려나요? 그 지분 매각 관련된 내용이 설정됐을 때 그때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LG화학 기본 틀을 여기서 만들고 있네요. 좀 일단 금방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 외국계에서 이제 놓고 보는 그 흐름의 기준에서처럼 굉장한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누가 인지를 하더라도 에코프로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죠.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은 이제 실적이 원체 제한적이어서 일단 뭐 제 기준에서는 펀더멘탈적으로나 또 수급적으로나 좀 긍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쪽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고요.
오늘 기준의 누적 수익률 기준인데, 여기에 이제 뭐 코스모 신소재도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 거예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제 뺄 종목은 없는데, 그죠? LG화학의 기준이 14일부터 붙여야 되는데 벌써 23%에 오늘 10%니까 거의 뭐 30% 이상이 될 겁니다. 오늘 38만 뭐 4,000원, 5,000원 기준 잡으면 그 기준이 매우 큰 범위가 되겠죠. LG화학 고점이 얼마입니까?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얘는 이제 장중에 고점이 형성된 거예요. 시간에서 뭐 LG화학의 고점이 확장된 건 아니고요. 38만 9천원까지 슈팅이 나왔네요, 지금. 그리고 38만 7천원 공방인데, 뭐 녹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사인을 추가적으로 냅니다. 그래서, 일단은 VVIP 방만 문자 나가요. 나가는 거 이제 올려드리는 거는 채팅방에 같이 올려드리는데, VVIP 방만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VIP 방과 VVIP 방도 문자의 차이는 일부 발생된다라는 표현을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을 올려드릴 때, 매수세를 내드릴 때, LG 에코프로의 영상으로 이제 형성이 돼서 올려지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LG화학 부분을 제가 옆에서도 같이 볼게요. 39만원까지 확장이 되네요. 39만원까지도 매수세를 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갈등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메타방의 기준도 LG화학으로 바로 옮겨갈까라는 이제 생각도 했는데, 그 녹화하는 사이에 벌써 시장 해석 부분이 얘는 가는데 에코프로는 일단 뭐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얘는 고점을 넘기는 거고, 그렇다고 2차 전지가 가느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진 않죠. 그래서 LG화학 부분에 방금 이제 문자 나가긴 했습니다만 39만 뭐 1,500원, 2,000원 기준까지 2,000원으로 매수세를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분도 10%로 확장해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계에서의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시장에서의 저평가에 대한 해석이 아우러져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5.24%의 수익 범위. 재편입의 기준이 잡힌 건가요? 다시 봅시다. 그죠? 재편입의 기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5%대까지의 수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 범위는 시가총액이 27조가 넘겨지는 종목에서의 아주 강력한 수익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화학 포착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 해석이 조금 더 많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여전히 그래도 10%대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걔도 이제 뭐 자회사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범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죠? 더 강세를 띠는 거는 이제 LG화학 쪽이니까 결론은 LG화학의 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LG화학 부분이 더 강화되어 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보다 더 강세를 띠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장 외부의 투자자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다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 전략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그 시각처럼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LG화학 부분의 이 강세 부분은 그냥 강세 기준이 아니라 재평가 작업이 형성돼 있다. 2차 전지를 아예 배제하고 놓고 볼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오늘 36만 8천 원에서부터 계속의 흐름이죠. 이야, 이게 조금 아쉬워지네. 많이 아쉬워지네, 많이.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7만 주에 계속 멈춰 있었거든요. 주가 눌려 있을 때. 3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을 때. 근데 7만 주대가 아니라 조금 수급이 더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다면, 그러면 아마도 눌림목에서 강도 있게 매수를 들어가고, 메타방도 아쉽지만 뭐 이쪽으로 좀 옮겨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지금의 기준에 LG화학 쪽의 기준을 잡아서
편입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메타방까지도 전체 그 비중을 그렇게 움직이려면 이제 눌림목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더 확장되는 모습이 형성된다라든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 겁니다. 요 오버슈팅을 좀 놓치네요. 아쉽게도. 그 메타방은. 전체 VVIP방은 지금 놓치지 않고 계속 39만 5천 원에도 매수세는 또 냅니다. 1% 단위로 지금 우리가 계속 매수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가볍게 뭐 어제 코스모 신소재처럼 또 에코프로처럼 가볍게 쭉 미끄러진다 그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일정 범위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이 정도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2차 전지 쪽에 뭐 에코프로가 연동될 수도 있고요. 에코프로가 연동이 돼서 고점을 넘기면 2차 전지 쪽에 가격 그 탄력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석까지도 합니다. 어찌됐든 에코프로 쪽을 놓고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뭐 39만 5천 원이면 우리 그 단기 수익 범위 기준에서의 흐름도 순위도 아무래도 바뀌어지겠죠. 10월 14일 28만 7천 원, 그리고 지금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LG화학의 문자 사인이 언제부터 최근에 낚은 건지. LG화학이 25년도 10월 17일부터 나갔네요. 사실상은. 그때가 34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문자 매수 사인 나가고는 수익률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34만 원에서 뭐 지금 40만 원이라고 친다면 6만 원 그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보름 동안에 뭐 또 짧은 거래일 동안에 시가총액 27조까지 28조까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의 저희 흐름 바탕으로는 매우 큰 수익 범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수사인을 내기 앞서서는 VVIP 방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위주로 LG엔솔의 자사주 일정 범위의 매각 이런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려왔던 거죠. 일단 그 순위부터 좀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39만 5,500원, 그리고 검색해 뜬 게 28만 7천 원, 그리고 28만 7천 원으로부터 해서 이제 움직임 폭의 기준이 37.80. 37.80%의 수익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메타방도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한 템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LG화학 위치를 좀 바꿔놓을게요. LG화학 37%면은 요 자리가 되겠네요. 요 자리. 그리고 이소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한 단계 밑으로.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오늘 뭐 슈팅이 나와서 에코프로가 두사이너빌리티 수익률 범위를 넘기겠는데요. 어차피 한미반도체까지도 넘기려나요? 에코프로의 기준은 장중 고점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일단 뭐 이 상태에서 그냥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올려드릴 때 조금 일부 뭐 수정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0월 17일 날 에코프로의 내용을 이렇게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에코프로 슈팅이 어마어마하고요. 이렇게 LG화학도 40%에 달하는 10월 14일 이후에 짧은 거래일에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이제 39만 원까지 눌려져 있는데, 적절하게 눌려지면은 재차 고점 뚫는 범위 기준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메타방의 기준에 아쉽지만 또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현금 부분 이제 뭐 확보 기준까지도 설정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요 컨센서스는 이제 LG화학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LG화학의 그 수급 범위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뭐 기술적인 추세의 주가 강세 부분에 연동된 추이 추세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누적 수급이 5월달 저점 찍은 이후의 흐름에서 매우 강력한 수급의 형성이 사실상 형성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저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5월부터의 흐름이 되다 보니까 LG화학의 5월 기준에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뺏기는 시점 이 정도가 되겠네요. 5월 28일부터 기준이 됩니다. 오늘 장 끝나고 아마도 쌍끌이 수급이 굉장히 꽤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장 끝나고 이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돼요.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군데에서의 매수가 있고 이제 투신권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종목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중기 관점에서 연기금 쪽의 시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하게 최근 내 5월 이후에 유입되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모펀드, 단기 성향의 사모펀드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이다. 그래서 25년 5월 28일 이후에 현재까지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게 22일까지 돼 있는데 21일 장 마감 이후에 오늘 장 마감 이후에 LG화학 그 수급 범위는 한 번 더 잘라야 됩니다. 더 잘라서 기준을 우리가 잡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그 LG화학 비중 자체도 주가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 고민해서 비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10% 변동성 매매 10% 비중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드문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차 전지 정점이냐 이런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아니다. 지금 LG화학 얼마나 좋으냐. 진짜 저평가 상태에서 재평가 작업이 들어가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 그 해석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계속 이렇게 뭐 잘라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그 형성되어 있는 수급이 대략 4%대 5%에 달해요. 작지 않죠. 굉장한 매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정도 계산 방식대로라면 5% 넘으면 매수 평균 단가의 50% 정도를 들어 올려야만 매집에 대한 변동률 설정 범위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모든 4대 천왕 캔들부터 해서 다 떠 있어요. 장악형, 장악확인형, 또 갭에 대한 부분, 매집에 대한 부분, 뭐 전부 다.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가 27만 원이에요. 27만 원에 50%면 얼마입니까? 54만 원입니다. 54만 원 지금 말씀드리면 다들 뜨악할 거예요. 거기에 평상시 보기 어려웠던 양봉의 크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윤정도가 또 정신 나갔구나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의 위치에서 본격적으로 10월 달에 매수 강도가 가팔라졌죠. 그리고 오늘의 수급 그리고 이번 주의 수급도 더 확장될 수 있는 위치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래 대금이 중요한데 지금 그 5월 달 대비해서 더블 났잖아요. 더블 난 부분에 2배 정도 가지고 거래 대금 기준을 거래량하고 크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15배 오를 때 시가총액 그 거래량이 10만 원에 100만 주면 1000억이에요. 근데 150만 원까지 갔잖아요. 100만 주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이면 그 당시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2배 난 상태에서의 최저 바닥과 지금의 거래량 부분의 거래대금까지 확대 해석하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을 안 하셔도 무리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악형이 떴을 때의 부분에서부터 그리고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의 기준까지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은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본격적으로 그전에 앞전의 흐름보다 더 본격적으로 또 지금 현재 LG화학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가장 최근에 가장 강도 있게 매수를 드린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 규모고 사이즈면 우리 기준에서는 어떤 기준이 돼요? 주력주 기준이 되죠, 사실은. 그죠? 주력주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월말에만 새로운 주력주 설정 범위를 잡다 보니 주력주의 기준에 설정 기준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의 기준을 10% 비중으로 확장을 하고 아쉽지만 네이버의 비중을 조금 움직여서라도 LG화학의 비중을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LG화학 비중 10% 확대 동영상 전략 참조 오전장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이고 추가 2.5 그리고 신규 편입자 없는 분들은 5% 지금 가격대 기준을 설정해서 매수인을 낼게요. 2.5% 추가 7.5% 그리고 한 번 더 문자가 나갈 수 있죠. 그럼 전체 문자로 다 발송을 할 거고 50만 원을 1차적인 목표 주가로 그 정도로 긍정적인 해석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대 기준이 지금 38만 7천 원 공방까지 눌려 있어요. 39만 5천 원까지 매수인을 냈는데 그래서 38만 7천 원 기준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추가 편입을 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대로 추가 편입을 해서 일단 10% 비중을 확보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 그러시면은 다른 종목을 정리해서라도 그러니까 주력주 정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사이즈 기준이라면 네이버의 기준도 될 수 있고 또 나머지 기준에 투자 에너빌리티가 다시 8만 원 이탈됐는데 그쪽에서 차익 실현을 해서 옮길 수도 있고요. 여러 기준. 도저히 나는 어떤 기준을 못 잡겠다 하시면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을 줄여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시죠. 라는 전략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됐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최정점에 있을 때의 흐름보다는, 일단은 중간 범위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잘라드리긴 할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영선의 범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 소나 모멘텀의 범위가. 그래서 가까운 데서 자르면 이렇게 잘라낼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그 최정점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의 설정 범위를 잡아서 보여드렸단 말이야. 그 80만 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50만 원대 고점 논란, 고점 인식을 잡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저라면 이렇게 가파른 소나 모멘텀 차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돌려질 정도로 캔들의 크기는 매우 크게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까이서 끊어낸다라고 한다면 월봉의 기준에 그러면 최대한 50만 2천 원이 우리가 지금 매집에 딱 부합하는 수준 정도의 주가 흐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범위 기준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지고 거래가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의 흐름처럼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봉의 기준에서는 이 거래량을 더 넘기는 10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지는 월간 단위.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처럼 130만 주면은 1000만 주가 아니라 매일 터지면 2000만 주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거래를 월등히 넘겨야 돼요. 그래서 최소 1500만 주 월간 단위에.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45만 원의 흐름은 충분하게 지금의 기술적인 추이 추세로는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넘길 수 있는. 그래서
요 수급 범위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놓고 보겠습니다만, 얘를 소나 모멘텀 차트로 놓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서 땡긴 부분에 수급은 다음 템포에서 놓고 보자. 네, 그래요. 주봉에서 수급 잘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 관점에서는 수급 거래 대금의 기준을 놓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 최장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 보여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볼까요? 19년도 실질적인 그 2차 전지 랠리는 얘예요. 배터리 3사의 기준에서의 얘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야 이거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나온다. 재평가 작업이 제대로 이제 이번의 흐름에서는 소외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기준은 아무래도 이렇게 최소 범위는 요 거래량, 이제 스타트 라인이니까 요 거래 대금, 요 거래 대금과 그리고 요 거래 대금. 그러니까 한 달에 5조 이상씩 터줘줘야 된다는 거죠. 5조 이상. 이건 이제 정점의 거래 대금이 되는 거겠죠. 7에 49, 7조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 최정점의 거래는 아니니까, 이제 스타트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이제 그 장기물로 보는 거니까 여기서 그림을 아예 그려드린다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거래량이 둔화됐어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거래 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께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않는 흐름은 가격 반발력에서도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못합니다. 근데 월봉 기준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던 거래대금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이 거래대금에 대한 신뢰도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4대 천왕 캔들의 크기의 확장,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메이저들의 수급과 함께 형성되어 있는 슈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연속성을 띌 거냐의 기준은 이런 거래대금이 수반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래대금이. 그것이 2차 전지 전체냐 아니면 얘 혼자냐의 기준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해진 거죠. 얘 혼자의 기준이 된 거예요. 거래대금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돼요. 여기까지면. 그럼 여기까지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다면은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최소. 그죠? 거래량의 기준에서는 1000만 주가 아닌 1.5, 1500만 주 이상. 그러니까 여기를 넘겨야 돼, 앞에 부분을. 거래대금은 월등히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면서 저 윗자락의 흐름들을 따라붙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중립범위일 수밖에 없는 게 여기까지 가격 반발력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거래가 실리지 않은 가격 반발력. 추이 추세는 나오더라도 거래가 실리지 않는 가격 반발력이라서 이런 고점을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23년도입니다, 저게.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할 때. 테슬라가 못 가고, 테슬라가 폭락이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못 가고,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못 가고 있는데 2차 전지만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흘러는 가는데 결국은 무너져 내릴 때는 이 라인의 이탈 범위 이상으로 훼손이 됐던 거죠. 이제 와서 저평가 인식. 굉장한 저평가니까 사실상.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인식이 이제 잡혀지면서의 흐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슈팅 범위는 매우 강화될 수 있다.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만 수반되어진다면 뭐 최소 범위가 뭐 60만 원 수준까지. 왜냐하면 수급이 더 들어온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니까. 54만 원의 매집의 목표 주가가 아닌 그 이상의. 그리고 그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의 설정 범위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이냐. 5월 28일 이후, 그러니까 6월 달 뭐 5월 28일 그때부터 이제 한번 잘라서 놓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도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라서
예? 요때도 한번 들어갔어요. 사실은 요때 들어갔다가 그냥 정리하고 나온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 이제 거래가 앞에 거래 대금을 살짝 터치 또 혹은 넘길 위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거래 대금이 터진 적이 최근 내에 없어요. 몇 년 만이니까 23년 이후에 처음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래를 수반하고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래를 수반하고. 그래서 이 기준에 뒷받침되어 있는 쪽은 당연히 이제 수급범위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개로 이제 잘라서 놓고 볼 건데, 뭐 하반기 기준의 흐름,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이후에 10월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포차에 대해서의 슈팅이기 때문에 요 날이 14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이제 잘라낼까요? 소너 모멘텀 차트 일봉은 상승률의 기준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이 굉장히 가파르게 유입될 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 14일 이후 그 수급 범위도 자를 겁니다. 이것도 마감 이후에 잘라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왜냐하면 오늘 분명히 수급이 들어와 있겠죠. 보여지는 것처럼 프로그램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이건 마감 이후에 자르면 되겠네요. 지금 안 자르고, 그죠? 사모펀드 또 투신 매우 좋아요. 연기금 중기, 투신 뭐 단기, 그다음 중기 둘 다 사모펀드까지 오늘 이제 수급이 더 들어와 있을 것 같고, 어디든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오늘 것까지 하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00만 주는 당연히 넘어갈 거고, 그러면 1.5% 작지 않죠. 아주 짧은 구간에 작지 않은 그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오버슈팅이 나온 위치가 되고요. 얘도 이제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자를 거예요. 마감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LG화학이 5위예요, 5위. 그래서 LG화학 부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수면서 금액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위가 아니잖아요. 이제 20위안에 제차 들어와 있나요? 27조면 20위가 되나 모르겠네. 예전에는 뭐 27조면은 시가총액 뭐 11위 정도? 30조 넘어야 이제 10위 정도 됐었고, 10월 14일 이후의 흐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5월 28일, 6월 1일도 놓고 볼 건데, 6월 2일부터 한번 볼까요? 4위, 그 다음에 5월 28일부터 하면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어차피 4위니까 6월 1일부터 깔끔하게 기준을 찾겠습니다. 6월 이후에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 4위입니다. 이 부분을 얘도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잘라야 돼. 뭐 제가 자르든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자르든 1순위로 오늘 뭐 가장 핫한 기준이니까 가장 중요하게 잡아낼 종목의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5, 7, 10 한정기술까지 이렇게 12 금액 기준으로 14조가 삼성전자가 매집이 됐네. 14조가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년 06월 며칠이에요? 02일부터 수급 어마어마하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10월 달에도 상당 부분이 집중된 거잖아요. 그 정도의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메이저가 그렇게 형성을 한다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달 필요는 그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LG화학의 이 부분도 일단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잠깐 나고 또 한 번 더 오르면 자르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사모펀드까지 오늘 것까지 그래야 원고 작업하는 분도 뭐 이걸 보고 추가적으로 또 자를 테니까 이렇게 해서 1,
그 다음에 수급.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도 이렇게 많은 곳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보통 보면 이제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이런 쪽에서 서로가 수급의 부분을 설정을 매수매도 손바뀜을 가져가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겠어요. 아주 단순하게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평균 단가 10월 14일 이후에 아이고 저걸 22일 것까지 잘랐나요? 어차피 새로 자를 거니까 그죠? 10월 22일까지의 아이고 10월 14일부터 21일 32만 오늘 것까지 하면 이제 뭐 한 33만 원 이상은 되겠죠. 평단이 33만 원에 2.5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치면 20에서 30%니까 33만 원, 66, 40만 원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가 99, 43만 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지금 주가가 이제 38만 3천 원이니까 43만 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비이성적이진 않다.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 기술적 분석 뭐 줄 하나 거놓고 여기까지 갈 겁니다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난치는 기준의 설정 범위가 아니라 추이 추세 강화의 설정 범위로 봐야죠. 자, 에코프로도 이제 재편입 기준이 또 설정이 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오션도 오늘 변동성이 다시금 나와주네요. 그래서 하나오션도 지금 2%대 기준에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하나오션도 우리가 매수잔을 또 내야 되겠죠.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로템도 떴네요. 현대로템 에코프로 이제 뭐 LG화학은 계속 떠 있는 기준이고 이렇게 해서 임직은방에 그 MTS 지금 캡처한 거 한 장짜리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저는 이제 캡처를 마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도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기준에 재진입 신호까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복잡하게 움직임이 나와 있었는데 결론은 재진입의 기준이 설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치고 들어 올리면 고점이 높아지면 이제 더 멀리서 잘라내고요. 이 정도 범위에서 얘도 한번 이제 캡처를 해놓습니다. 일단 오늘 뭐 슈팅 이후에 10% 수익 범위 캡처를 못했지만은 뭐 저 흐름이 10%대 슈팅까지로 형성이 되니까. 그래서 장중에 이제 뭐 이렇게 설정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녹화를 해드리면서 향후에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개별적인 매매에서도 여러분들이 움직임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G화학이 오히려 그 고점 찍고 눌려 내려오면서 LG화학의 기준이 탈퇴 신호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잡아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LG화학 다시 이제 진입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 한번 더 설정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2분봉이든 3분봉이든 진입신호 나오고 재진입신호 나오는 위치까지 고점을 더 넘기면 이제 한 번 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방의 고민도 심사숙고해서 LG화학 쪽이 그게 오버슈팅이었든 뭐가 됐든 오늘 당일 기준에 또 7차 전략 매도의 기준 설정 범위를 또 잡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을 찾겠습니다. 변동성의 기준에. 우리도 이제 8만 7천 원에 매수에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8만 3천 원이 38만 3천 원이 이제 직전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수급이 들어오면서 뚫었거든요. 근데 그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거기 공방 또 훼손이 나오면 재차 기회다 라고 해서 그래서 매수인을 잡아낼 겁니다. 추가 매수인 10%를 채우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지금 10%를 채우고 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요 갭 부분도 이제 제가 화살표 그거 놓을게요. 화살표에 개별된 목표 주가까지. LG화학을 유일하게 10% 비중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져 있는 위치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주봉도 더 멀리 한번 들여다보고 설정을 잡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거래대금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이제 놓고 보실 때 2차 전지에서 가장 먼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간 쪽이 이쪽일 수밖에 없고, 그 거래대금이 수반되지 못하면 23년도에 그 랠리에서도 살아남지 못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의 종목인데 주가는 저 바닥에서 홀로 맴돌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PBR이 0.81배예요. 뭐 PER에 대해서는 실적 부분이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저평가 상태다 해서 주가가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은 아니고, 올해 이후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 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LG엔솔의 이제 지분 가치까지 포함해서 놓고 볼 때 PER이 현재 기준에서는 매우 높지만 내년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면 그래도 PER 부분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재해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놓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시금 변동이 조금 나 38만 7천 원 뭐 이렇게 공방인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의 그 흐름 기준, 이것도 원래는 월봉으로 놓고 보는 게 맞긴 한데, 먼 구간에서의 흐름에 19년도부터로 따지고 보면은 거래가 급증을 하고 거래 대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가 급증하는 그 시점에서의 랠리,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이 정점을 찍을 때 기준이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거래 대금은 다소 이제 둔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정점의 오버슈팅이에요,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도 20년도에 테슬라의 강세 부분이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였는데 그 이후에 그 글로벌 시장의 정점 부분이 20년 12월, 21년 뭐 1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정점이 형성이 잡혀요. 그래서 그때 기준에 21년 11월이네, 테슬라의 기준이. 그리고 22년 1월이 정점이 잡히고, 얘가 이제 여기서 물적 분할이 악재가 아니라 물적 분할이 호재입니다. 예? 기업 분할이라는 거는 호재, 인적 분할은 뭐 더 가벼워지니까 더 긍정적으로, 물적 분할도 악재로 잡히지 않아요. 결국은 얘도 이제 물적 분할 발표하고 오버슈팅 나온 게 70%예요. 주가 밀리니까 이제 물적 분할이 원인이 돼서 밀린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아니에요. 물적 분할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슈팅입니다.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뿐이고, 물적 분할은 향후에도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그건 악재라는 표현이 나올 때 윤 정도는 호재라는데 라고 인식 잡으시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일단 뭐 물적 분할 관련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그때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형성되던 기준에, 거래가 이제 둔화된 기준에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그 오버슈팅 기준에 후유증 부분이 그 이후에 형성이 됐죠. 거래대금이 어찌됐든 감소를 합니다. 거래대금이. 그리고 이때 그 감소할 때
주가가 가격 반발력을 형성했던 그 부분은 LG엔솔이 22년도 하반기에요. 22년도 하반기에 LG엔솔이 유동성,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의 82.81%를 LG화학이 갖고 있잖아요. 그 지분이 보호해수가 풀려요. 그러니까 보호해수가 풀리게 됨으로써 시장의 인식은 유통 물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이 잡혀요. 그게 나올 물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MSCI 지수의 비중이 더 확대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확대형이 되면서 이제 그 매수가 더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엔솔이 70% 수급 논리에 의해서 아무 내용 없이 테슬라도 조정인데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배터리 3사, LG화학과 삼성 SDI 3사 중에서 두 군데는 슈팅이 나왔고요. SK이노베이션은 못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의 기준, 22년 하반기 기준은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정도, 그 정도에서 100%대. 그리고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을 한 금양이 좀 미친 듯이 올라왔고, 우리는 그 금양 수익도 사실 놓치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 대바닥 거래입니다. 대바닥 거래대금. 이제 와서 거래대금이 딱 튄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여기서 어떤 이슈 거래를 제가 말씀드렸던 자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든 2차 전지 기준이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거래가 더 확장되지 않는다면 저는 확장되리라 봅니다. 지금의 이슈 범위라면. 그래서 10% 비중까지 확대를 한다 말씀드린 거고, 거래가 이제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거래대금 기준 대비해서도 주간 단위에 3조 정도 되는 거죠. 주간 단위에. 그게 이제 정점의 거래대금이고 주간 단위 2조 정도만 터져준다면 2조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루에 1조씩 거래가 실릴 수 있는 위치라서. 그래서 요 위치에 거래대금만 형성이 되어줘도 충분하게 주가 탄력은 시장 지수에 연동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시장이 사상 최대치인데 얘도 당장의 한술의 사상 최대치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복잡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대금 없이 움직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LG엔솔의 영향으로 움직임이 나왔다 할지라도 또 2차 전체의 영향으로 일부의 움직임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정점을 못 넘기는 것처럼 복잡해져만 있죠. 이 설명 어떻게 들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다른 2차 전지가 정점이 될 수도 있고요. LG화학이나 에코프로가 오늘 이후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LG화학, 에코프로가 오늘 좀 쉬어가고 그리고 다른 2차 전지는 가격 조정이 오히려 나올 수 있고 가격 조정이 얘가 쉬어간다면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2차 전지는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려 시장의 흐름에서 2차 전지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심리적인 면이고 전혀 다르죠. 지금 LG화학과 에코프로의 움직임이 다른 2차 전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흐름이잖아요. 얘들이 가는데 2차 전지가 변동성이 확장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LG화학과 이제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저 LG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AI 쪽까지 기반을 그리고 행여 저는 2차 전지가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을 했지만 2차 전지 변동이 나온다면 또 후속의 기준에 그런 맥락에서 좀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보면 크게 무리는 없겠다라는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저점 찍고 돌려요. 많이 돌립니다. 많이. 뭐 조금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 흐름이 좀 더 강화되기를 그래서 저점 찍고 돌릴 때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도 잡을 거고 그 흐름의 전체적인 종목의 변동도 어떤 종목이든 뭐 주가가 밀려 내려가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더불어서 움직여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와주면 좋죠. 이 부분에 그래서 흐름이 이제 뭐 그리고 수급 범위에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조금 전에 LG화학 설정을 잡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5월 28일부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6월 2일부터 잡은 거죠. 6월 2일부터. 이쪽에서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칸이 뒷부분에 배경화면에 칸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칸에 이제 제가 맞춰서 두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 사이즈 부분을 설정해서 보기가 좀 힘들어서 지금 이제 원고가 나왔으니까 나온 원고에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문자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송이 됐죠. 그래서 최근에 34만 원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28만 7천 원부터 검색해 떴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34만 9천 원 뭐 10월 20일입니다. 17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22일 오늘의 기준에서도 37만 6천 원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날짜를 22일 이렇게 세 장을 잘라버리면 무점이 이겼어. 항상 21일 것까지만 자르고 22일 오늘 자른 게 오늘 36만 8천 원부터 매수 강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앞으로도 다시 요건 잘라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36만 8천 원 부터 매수인이 나간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자산가치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현금 자산이 유동성에 있어서 이제 2조 정도에 달하는 유동성이 이제 확보된 그리고 7월 달부터의 기준인데 22만 원, 23만 원, 25만 원, 27만 원, 28만 원, 뭐 30만 원 그리고 그렇게 28만 원 계속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나와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22만원, 23만원, 25만원, 27만원, 그리고 28만원, 29만원, 30만원, 그리고 요게 이제 17일까지고 아까 MTS 더 잘라달라고 날짜 줬어요. 요 이후에 이제 계속 그 편입 설정이 추가적으로 잡히면서 그리고 이 칸도 무조건 이렇게 늘려놓으세요. 처음부터 방송 나가면 이 깨져가지고 칸이 막 밀려내려고 하니까 타이트하게 해놓지 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뭐 7월 3일까지 뭐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 이건 빼버릴게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17일날 30만 6천 원일 때 기준에 이게 16일인가요, 그러면? 14, 16. 그리고 17일, 33만원, 그리고 32만원, 37만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뭐, 이 부분을 넣어놓고, 재차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다 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지금 벌써 뭐 11시입니다. 11시에 기준이 잡혀 있고 와 이거 큰일이다. 지금 녹화를 누른 줄 알고 계속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네요.
야, 이런 바보 마냥. 이게 몇 시부터 녹화를 하고 있었죠? 응? 그러면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그래요. 짧고 굵게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하죠. 다시 정리해서. 응? 뭐를 늘려놔? 지금 것도 좁잖아. 타이트하잖아. 지금 것도. 아예 좀 더 늘려놓으면 뭐 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녹화를 아예 다시 뜰게요.